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사는 없고 임기 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국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30일 VOA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협상 자세로 북한 관여 노력을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clear what his calculus is, but it's apparent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So we don't know why Kim Jong-un is so reluctant to engage, but he continues to use this pretext of a hostile U.S. policy to avoid engagement.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미국은 북한과 함께 핵무기는 물론 그 이외의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수년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적대 정책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만 빼고 무엇이든 논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관련 논의를 피한 것은 북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대미 전략에 대한 전술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보다 한국을 통해 보상을 받는 쪽으로 전술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이 여러 가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speech indicates a tactical shift from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as we saw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a focus on seeing what can come of inter-Korean dialogue now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n all likelihood, what the North Koreans are looking for is some prospect of tangible gain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분명히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절함을 이용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ey mean by hostility is precisely that, the existence of the U.S.-South Korea treaty, the presence of U.S. forces,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station these military asset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ose are the things that North Korea wants ended or removed.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제재 해제라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환경 조성용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신호라면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지원 모두 김 위원장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일 새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발사대, 탐지기 등의 운용 실효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놀라운 전투적 성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뒤 다음 날 또다시 이루어진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S-400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와 미국의 B-2 폭격기 등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 북한이 방공망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 없이 한국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히며 지난달 유엔 총회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꺼내든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와 유화책을 병행하는 냉온탕 전략으로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절함을 악용한 북한식 유인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혼란스러운 대남 메시지에 연일 한국 정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일축했다가 다시 호응하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미끼로 평가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미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정상회담이 외교적 돌파구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김여정이 내건 공정성이나 존중 같은 정상회담의 조건들은 모두 북한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한동맹과 연합훈련 종식을 뜻하는 암호이며 문 대통령이 양보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해제를 촉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내년 3월 한국의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 내 정치에 이용할 빌미를 제공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다가오는 한국의 민주적 선거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추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이용할 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이 이 3가지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를 악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진짜 목적은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exploit it in a couple of ways to find out what South Korea might be prepared to give North Korea or do for North Korea in the course of restoring dialogue, but also, and no less importantly, to what extent Seoul might be an eager participant in an effort to try to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change its own position.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에 관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정상회담이 적절한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둘러 치러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은 준비가 지극히 잘 돼 있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y do it as a condition for a meeting, I do worry whether they are expecting some kind of gesture in advance that might imply that somehow they are right and we are wrong. I just feel at this point, going to a fourth summit, it's very necessary to nail down a lot of details. 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실질적인 조치가 빠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할 때는 존재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의 해당 역량과 관련해 미국 본토는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대화 행사 참석을 위해 피츠버그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안정성에 대한 더 큰 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번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밝힌 북한 주장과 관련해 정확히 북한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술을 이용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평가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취할 필요가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된 위반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현존하는 위험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아마도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30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분석 중이라면서도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still making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claim to have tested a hypersonic. We'll just have to see that capability. Right now, it would be my assessment that the homeland would be safe and secure from a hypersonic capability as North Korea claims they have tested.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발사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면서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While we've assessed that this event does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or territory or to our allies, it does highlight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and nothing changes about our commitment to our alliance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인 29일 보도를 통해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위력한 새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한일 3국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1일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김만기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영내 안보 정세를 논의했으며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국방 고위 당국자가 전화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와 영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명 이상은 북한을 협상 상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일 발표한 남북 접경 협력에 대한 국민 공감 보고서에 따르면 접경 지역 주민의 61.4%가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고 응답했으며 76.2%는 북한을 협상 상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에서 재해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5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100%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그룹이나 68%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한 일반 국민들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응답 경향은 접경 지역에 계속되는 안보 불안과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으며 여러 차례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도 기대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적 이벤트로 중단된 과거의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